오늘의 리뷰는 SMP 얼터너티브 데스티니의 용자 엑스카이저 드래곤 제트! 말이 드래곤 제트지 드래곤 제트 앤드 초거대 합체 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드래곤 제트를 만들 수는 있지만 드래곤 카이저를 만들 수는 없고요. 단독 합체는 불가능하고 이제 초거대 합체, 그레이트 합체용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드래곤 제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패키지도 꽤나 이제 분위기 있게 만들어진 게 특징이고요. 뒤에 이제 그레이트 엑스 카이저가 눈을 번쩍이고 있고 앞에 드래곤 제트가 이제 자리해 있는 그런 형태고요. 용자건법을 이제 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뒤에는 이제 공식 사진들과 함께 드래곤 제트와 그레이트 엑스 카이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에 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레이트로 합체되어가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밀착되지 않은 상태를 이제 약간 이제 파츠들이 떠 있는 상태 그거를 좀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매는 22년 9월달 웹 한정이고요. 가격이 좀 셉니다. 12,000엔 무려 12,000엔. 물론 부품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좀 놀랐는데 런너 수도 많고 부품도 많고 그치만 12,000엔. 와. 자,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이 뭔가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좀 굉장히 많아요. 얘는 뭐고 대체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저건 뭐냐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그레이트 엑스 카이저의 머리 기본적으로 굉장히 샤프하고 박력 있게 조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빨간색이랑 이 금색 부분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색깔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특히나 이 메탈릭 레드는 정말 잘 좀 강렬하게 진하게 잘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레이트 엑스 카이저용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킹 엑스 카이저용입니다. 페이스가 깨진 얼굴로 교체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요거는 큰 포인트네요. 그 외에는 손들, 이제 그레이트 사이즈에 맞춘 손들이 들어가는데 구성 자체는 이제 킹 엑스 카이저 때랑 똑같습니다. 주먹손, 무장손, 편손 그리고 무장손에는 손목이 꺾일 수 있도록 관절이 추가되어 있는 그런 손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오른쪽에 클리어 파츠들인데 이게 생각보다 클리어 파츠의 수가 많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이제 그레이트로 합체되어가는 과정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밀착되지 않게끔 그걸 구현해주는 클리어 파츠들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레이트용 파츠들을 매달아가지고 이제 킹 엑스 카이저 본체에다가 달아준다.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본체 그리고 베이스인데요. 본체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 베이스 먼저 잠깐 봅시다. 이게 본체가 이전에 발매했었던 저건 뭐냐 이제 건버스터 옵션 쪽에도 베이스가 들어가는데 그거랑 같은 베이스더라고요. 사이즈가 좀 많이 큽니다. 이게 좀 많이 큰 게 아니라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크고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 무장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부속되어 있는 카이저 소드, 일반 카이저 소드랑 그리고 이제 용자건법용 거대한 카이저 소드랑 드래곤 아체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쪽이 남기 때문에 반대쪽에도 그냥 킹 엑스 카이저에 있었던 카이저 소드를 이렇게 수납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라면은 특징이겠죠. 그래서 따로 무장들을 빼놓을 필요는 굳이 없다. 그냥 거치해 놓으면 된다. 라는 게 일단 장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아체리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거의 칼처럼 됐더라고요. 손잡이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디테일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레이트가 손에 들고서 이제 그레이트용 카이저 소드로 교체되기 전 요 모습을 구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카이저 소드 거대한 칼날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굉장히 길게 박력 있게 구현이 되곤 하는데 요 손잡이 부분의 흰색이라든가 이 도색된 파츠들이 쓰이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업체에서 나온 그레이트 엑스 카이저는 여기가 그냥 다 금색으로 처리되고 땡 쳤었던 것 같은데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레이트용 카이저 소드 요거는 이제 원근감용 용자건법용인데 요거 사이즈 차이가 굉장합니다. 지금 손잡이 길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고요. 그래서 끝을 딱 맞춰놓고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운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일반 요 카이저 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라든가 이게 많이 안 나가요. 근데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도 길어가지고 그냥 들었을 때 툭 하고 휘어버려요. 툭 하고 휘어버려. 중간을 들어도 칼날 부분은 결국 휘어버릴 정도로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스탠드에 요런 보조 스탠드가 달려 있습니다. 보조 스탠드를 이용을 해서 액션 포즈 취할 때 이제 요 카이저 소드를 거치하세요. 여기다가 좀 올려두세요 라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스탠드 같은 경우는 곳곳에 조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인트에 맞춰서 원하는 대로 그냥 장착을 시켜주면 되는 그런 스탠드고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드래곤 제트를 요 베이스에 올려놓기 위한 그런 지지대 역할인 겸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 드래곤 제트용 스탠드 조인트고요. 요게 없으면은 요 기둥의 각도를 조절을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킹엑스 카이저에도 달아줄 수 있고 드래곤 제트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요건 또 추가 조인트예요. 추가 조인트는 3mm 조인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킹엑스 카이저를 올려두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걸 빼고 나면은 두꺼운 조인트가 드러나는데 아까 이제 드래곤 제트용 스탠드 조인트 있죠?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높게 달아둘 수도 있고 낮게 달아둘 수도 있는 거죠. 낮게 달게 되면은 이 뒤쪽 스탠드는 킹엑스 카이저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베이스가 굉장히 크다 그랬는데 대체 어느 정도로 큰 거야?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비교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HG 건담입니다. 짠, HG 건담의 2배에 달하는 사이즈의 가장 긴 부분도 거의 2.5배에 달하는 사이즈입니다. 스탠드가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 이 정도로 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그 정도 사이즈예요. 자, 그러면은 베이스가 하도 커가지고 존재감이 잊혀졌었던 이제 본체죠. 이게 본체죠. 드래곤 제트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 스타일? 프로포션? 요거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드래곤 제트만 딱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앞부분 뾰족하지, 뒷부분 약간 육덕지면서도 날개 샤프하지. 굉장히 정말 드래곤 제트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역시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요거 단독으로는 드래곤 카이저 이것만으로는 로봇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생 파란색처럼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말고는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색 라인이나 요런 데 보면 약간 캐노피처럼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하늘색 메탈릭 블루로 도색된 부분도 있고, 요건 좀 밝은 톤으로 도색된 거고 뒤에는 좀 진한 톤으로 도색된 메탈릭 블루들도 존재합니다. 요런데 이제 포인트들로 들어가 있는 색깔들인 거죠. 요런데 보면은. 그래서 앞부분 기수가 굉장히 샤프하게 뽑혔고요. 그리고 중간을 보면은 나름 그래도 드래곤 카이저의 흔적이 있어요. 드래곤 카이저의 어깨와 팔이 보이죠? 요런 부분은 좀 흔적으로나마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작 그레이트 합체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필요 없는 파츠가 되죠. 그래도 나름 여기 어깨 바깥쪽이나 이런 무늬 같은 거는 또 메탈릭으로 도색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존재감은 있다. 이 상태에서라도 존재감은 있는 상태고, 이 날개 부분에 요 은색 부분 역시나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흰색 부품이 쓰인 곳도 보이죠? 여기가 나중에 그레이트 합체했을 때 팔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그레이트 합체했을 때 다리가 되는 부분이죠. 다리와 발이 되는 부분인데, 다리가 되는 부분은 파츠 분할도 괜찮은 편이고요. 지금 흰색이랑 파란색이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메탈릭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발등에도 메탈릭 도색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히 검은색 계통이니까 잘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메탈릭 도색된 부분은 굉장히 잘 보여요. 그리고 날개 부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요. 날개의 볼륨감이나 이런 엣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느낌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날개 만들면서 스타일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발바닥. 은근히 지금 발바닥 디테일이 좋거든요. 상당히 놀랐던 부분 중 하나예요. 의외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걸 뒤집어 보면은 이제 그레이트 엑스 카이저의 흉부라든가 스커트 부분이 보이게 되죠. 바닥이라 그래가지고 디테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은근히 이 기수 부분부터 해서
디테일이 꽤나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사자 갈기 되는 부분은 다 도색 파츠이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하죠. 금색과 메탈릭 레드 상당히 화려하고, 스커트도 마찬가지 메탈릭 레드라든가 메탈릭 그린 다 도색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합체했을 때 종아리 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도색 포인트들이 꽤 있습니다. 도색 파츠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은근 있고, 날개 아래쪽 위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하죠. 그리고 이 중간은 뭐냐? 드래곤 제트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따지면 메인 프레임? 그래가지고 요걸 빼면은 이거 앞뒤가 뚝 하고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봤었던 요 스탠드 조인트를 끼워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스탠드 위에 올리더라도 이 조인트는 필수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장착을 해놓으면 이제 스탠드까지 활용할 준비가 끝난 거죠. 스탠드에 올려보도록 합시다. 스탠드에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었죠. 아래쪽에다 올리면은 좀 이제 낮으니까 안정성도 올라가요. 그렇지만 이 스탠드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죠. 드래곤 Z만 전시하는 경우에는 이걸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탠드 각도 조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고정 장치 풀어주면은 얘가 이제 편하게 좀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원하는 각도에서 이제 고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이 위에다가 이렇게 드래곤 제트 올려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각도를 조금 더 줘보면은 이제 드래곤 Z만 전시하더라도 역시 멋있기는 합니다. 조형 자체가 굉장히 잘 뽑혀가지고 말이죠. 다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얘 자체만 이제 로봇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드래곤 Z로 끝이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킹 엑스카이저가 필요한 겁니다. 참고로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우리 초대 용자이신 킹 엑스카이저는 날개가 달렸지만, 분명히 등에 날개가 달렸지만 비행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래곤 제트를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 스탠드를 활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킹 엑스카이저 리뷰할 때 썼던 이 스탠드 조인트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단독으로 이제 스탠드에 올리고 싶을 때 이걸 쓰면 되지만, 이번엔 킹 엑스카이저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조인트, 이 클리어 파츠, 이걸 쓸 겁니다. 이 클리어 파츠 어떻게 쓰느냐, 이 백팩의 위에서 이렇게 끼워주는 그런 조인트였어요. 그리고 스탠드에는 호환용 조인트를 끼워주고 위로 올려놓고 드래곤 제트용 스탠드를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 위에다가 드래곤 제트 그냥 그대로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올려주고 스탠드의 각도를 이렇게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바로 고정하지 말고 일단은 킹 엑스카이저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려줘야죠. 무릎을 꿇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 멋있거든요, 이거. 자, 이렇게 드래곤 제트에 무릎 꿇고 날아다니는 킹 엑스카이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을 스탠드에 고정을 해주는 거죠. 고정을 해서 각도 좀 내려서 살짝 이렇게 맞춰주고, 잘 맞춰서 아예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고정해 놓고 이제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라면 이제 등 방향이 고정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좀 덜 뽑는다? 완벽하게 뽑지는 못한다,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래곤 제트 타고, 이게 로망 중 하나잖아요. 딱 이게 뭔가 탈 것을 타고 날아다닌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이렇게 백팩 조인트를 제거를 하면은 좀 더 숙인 허리를 만들어 준다거나 요런 좀 더 액션성 있는 포즈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무릎 올려놓고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만 않게 해놓고 이렇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방금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이렇게 이제 발을 접지를 잘 해놓고 하면은 괜찮네. 넘어가지만 않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둘을 합체를 시켜줄 건데요. 굳이 따지면 합체라는 말보다는 폼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폼업. 그래서 먼저 합체 중간 모습, 폼업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래곤 카이저를 먼저 사실상의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번거롭다라고 느껴졌던 부분 중 하나가 이 친구 상당히 블럭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면 불편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기수 부분이 위로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제가 아까 메인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있죠? 요걸 빼줄 겁니다. 아예 요 중간 부분이 아예 드러나거든요. 자, 이렇게 아예 앞뒤를 다 연결을 해주고 있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요걸 빼면은 사실상 요 앞뒤의 고정성이 없어집니다. 이 중간에 조그만한 볼 조인트 2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얘는 솔직히 크게 고정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메인 프레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레이트용 파츠들 있죠? 이제 사자 갈기라든가 스커트라든가 이걸 다 떼줄 겁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도 요 날개를 원래 이렇게 날개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 중간 부분을 빼라고 되어 있는데 요 폼업 상태에선 일단 빼진 않을게요. 이 상태로도 만들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다리 쪽에 요 종아리 커버들 요거 좀 벌려서 다리를 밑으로 빼줍니다. 특히나 이 다리 바깥쪽은 저 조인트 있죠? 조그맣게 안쪽에 요게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풀고 빼줘야 해요. 그리고 양옆에 이제 사이드 스커트도 빼주고 얘는 이제 남는 프레임이 됩니다. 요거 남는 것들도 나중에 하나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리는 날개를 접어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준비만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앞부분 가지고 와 줍니다. 아래쪽에 흰 색깔을 빼면 얘가 팔이 됩니다. 이 팔도 보면은 커버만 쓸 거라서 이 안에 있는 흰 색깔 블럭 있죠? 얘는 빼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드래곤 카이저의 팔을 빼줍니다. 요 바깥쪽 팔 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빼주고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프레임을 내려줘서 요 안쪽에 고정 장치를 풀면 이제 얘가 빠져요. 요렇게 동일하게 빼줍니다. 그러고 나면 얘 중간을 이어주던 프레임은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카이저의 팔이죠. 요 팔 여기서 바깥쪽 빼주고요. 이 팔 자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체는 어깨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레이트 합체할 때 어깨가 되는 부분이죠. 요 바깥쪽에다가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줄 거예요. 이러면은 어깨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끝나죠. 차차 깜빡했다. 이거 그레이트 합체 때는 이 팔이 필요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폼업에서는 얘가 필요해요. 폼업에서는 요거를 뒤에다가 달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서 요게 맞구나. 이렇게 달아서 준비를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둘 수는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요거. 그리고 팔이 되는 부분 이거 커버를 씌워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식이냐면은 요런 식입니다. 이렇게 바깥쪽 커버 그리고 아래쪽 손목 커버 이렇게 또 커버 다 떼고 나면 요 하얀 프레임이 남아요. 이것도 역시나 그레이트 합체 때는 필요 없는데 이 팔과 마찬가지로 그레이트 합체 때는 필요 없지만 폼업에서는 얘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래곤 제트의 기수 부분 여기도 보면은 이 뒤쪽을 떼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떼어내서 얘가 이제 백팩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뒷부분 있죠? 요거 원래 필요가 없어요. 그레이트 합체 때는 필요가 없지만 폼업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매뉴얼 상에서도 요건 제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조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활용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뒤에 접혀있는 조인트를 이렇게 펼쳐주고 얘는 대기. 그리고 아까 메인 프레임 여기서도 쓸 게 아직 남았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 킹엑스 카이저에 달아줘야 되는 파츠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얘들 쓸 겁니다. 그리고 킹엑스 카이저를 가지고 와서 가슴에 사자 떼어서 요 사자 머리 중간에 아까 메인 프레임에서 떼어낸 요 프레임을 끼워서 가슴 부분을 부풀려 주고요. 그리고 백팩을 빼서 마찬가지로 백팩과 등 사이에다가 프레임을 끼워서 등 쪽을 부풀려 줍니다. 그리고 날개를 솔직히 폼업 상태에선 뒤집어도 되고 안 뒤집어도 되고 그렇지만 저는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원래 그레이트 합체할 때 날개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뒤집어 놓겠습니다. 맞다. 이 백팩 보면은 요 안쪽에 웬 스탠드 조인트 있거든요. 이거 드디어 활용할 때가 됐습니다. 아까 활용했었던 스탠드 조인트입니다. 요거 미리 껴놓고요. 미리 껴놓고 요 스탠드에다가 올려놓는 게 좋겠네요. 요거는. 자, 그 다음 이제 클리어 파츠들을 가지고 올 건데 요걸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용을 해줄 겁니다. 요 안쪽에 보면은
이 좌우로 돌기가 하나씩 나 있거든요. 조금 이게 보이나요? 이렇게 안쪽 좌우로 이렇게 안으로 톡 튀어나온 애들. 얘들을 여기다 슬라이드해서 끼워줄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밀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치만 이거는 순서가 맞지 않아요. 원래 클리어 파츠 먼저 엑스카이저에 달아줘야 합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끼워지는지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 원래 순서대로 갈게요. 지금 이게 발꿈치랑 발바닥 조인트가 이 클리어 파츠에 있어가지고 먼저 달아줘야 되는 파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프레임은 종아리 사이에 끼우면서 발꿈치 조인트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 발바닥을 접으면은 앞쪽 발바닥이 이제 조인트에 또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근 잘 빠지긴 하는데 아무튼 나름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로 끼워주면 됩니다만 이게 끼워놓고 하려니까 내부가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끼워진 거야 만 거야 막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따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발꿈치 조인트를 맞추면서 종아리를 끼우면서 이렇게 해주고 앞에서 그냥 발바닥 적당히 눌러주면 끝이에요. 자, 됐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사이드 스커트를 먼저 끼워주도록 할게요. 사이드 스커트는 그냥 끼우는 걸로 끝이어가지고 그냥 끼워 놓고요. 아, 그리고 다리 사이에도 지금 지탱하는 클리어 파츠가 있습니다. 이거 먼저 끼워줄게요. 다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다리가 다시 모아지거나 이러는 걸 방지해주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클리어 파츠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흉부입니다. 흉부 클리어 파츠입니다. 이거 가지고 와서요. 아래쪽에 스커트들을 먼저 다 끼워줄 거예요. 스커트, 앞쪽 스커트 다 끼워주고요. 고관부도 끼워주고요. 이제 여기다가 흉부를 끼워줄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은근히 가운데 고관 파츠가 잘 빠집니다. 이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클리어 파츠는 팔 파츠 끼우기 용이거든요. 근데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파츠는 좌우 구분이 없는데 요 팔뚝 안쪽 커버가 좌우 구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팔 커버를 다 씌워주고 여기서 등장해야 되는 게 주먹이죠. 주먹을 이제 밑에다가 끼워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팔 준비가 끝난 상태고요. 어깨를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어깨는 요거 조그만한 프레임, 어깨 위쪽 커버를 들어주고요. 요 안쪽에 요 돌기를 안쪽 깊숙이 끼워줄 거예요. 자, 그냥 쏙 밀어 넣으면 끝입니다. 이러면 어깨는 준비 끝이에요. 그리고 백팩도 킹엑스카이저에 있던 조인트랑 백팩용 요 클리어 프레임 있어요. 요것도 같이 조합해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순서상으로는 이 클리어를 먼저 엑스카이저에 끼워준 뒤에 백팩을 낄 거거든요. 근데 미리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약간 걸듯이, 이렇게 갈고리 걸듯이 끼워줄 거예요. 자, 이러면 준비가 끝났네요. 그러면 먼저 스탠드에 올려주도록 합시다. 마지막 남은 클리어 파츠가 있습니다. 이거 얘를 먼저 뒤쪽 스커트에다가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스탠드에 올리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끼웠던 이 클리어 파츠 있죠? 여기다가 아까 팔 다 떼고 남은 프레임, 얘를 여기다가 끼워줄 거예요. 자, 이렇게 허리에다가 얘를 끼워주고요. 기왕에 등 쪽으로 돌렸으니까 이제 백팩도 먼저 끼워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팔은 이 손목 안쪽에 조그마한 조인트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클리어 파츠를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는 정말 있는 그대로 어깨 장갑 위에다가 걸쳐주듯이 이렇게 위에서 씌워주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흉부, 이 고관부 조인트랑 위에 이 사각 갈기 좌우에 잘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폼업의 완성입니다. 합체 직전의 모습이죠. 이제 외장들이 다 달라붙기 직전의 모습. 요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흉부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흉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살짝 사선으로 보면은 아직 달라붙기 직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무래도 가장 효과가 큰 게 상체 같아요. 이 팔도 잘 보면 아예 붕 떠 있고, 지금 주먹이 2개인데다가 흉부는 아예 붕 떠 있어서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요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만들어 보면서 굉장히 스타일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만 스타일도 좋고 멋진 대신에
번거롭습니다. 제가 지금 손이 얼마나 갔죠? 얼마나 분해를 했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부품이 꽤 많다 보니까 거기다 은근히 드래곤 제트가 블록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다가 이 팔 부품만 3개 따로 빼는 거라든가 은근히 번거로워요. 하지만 번거롭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멋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번거롭다. 자, 그러면은 폼업 상태도 바뀌었다. 그레이트 엑스카이저로 본격적으로 이제 다 몸에 붙여봐야죠.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클리어 파츠만 다 제거하고 몸에 달아주면 돼요. 말은 간단하죠? 자, 방금 상태에서 클리어 파츠만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스커트 뒤쪽에 있던 거라든가 다 제거를 해줬고요. 아까랑 동일한 거는 사이드 스커트 그대로 합체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흉부랑 백팩 사이에 프레임 끼워 놓은 거 추가 연장시켜 놓은 파츠들 있죠. 이거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킹 엑스카이저는 이 상태에서 주먹이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머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죠. 먼저 다리,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이 날개 중간 부분 있죠. 이거 빼줄 겁니다. 필요가 없고요. 날개를 짧게 만들어서 딱 밀착되는 느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사방을 다 벌려주면 돼요. 종아리도 벌어지거든요. 사방을 다 벌려서 엑스카이저에 보면은 묘하게 구멍 뚫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걸로 다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자, 발은 완전히 접어주고 그대로 밀어 넣고 외장을 닫으면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가장 강하게 물리는 게 이 정강이 부분 조인트가 가장 강하게 물립니다. 자, 다음은 팔을 해줄 겁니다. 이 팔 안쪽이랑 바깥쪽 커버를 먼저 씌워주도록 할게요. 이 안쪽 커버는 좌우 구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쪽 커버도 씌워주고 손목을 씌워주면 됩니다. 뭔가 대단히 고정이 팍 하고 됐다, 딱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쑥 하면은 얘도 은근 잘 빠져요. 적당히 파츠끼리 물려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이제 뒤에 팔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대로 커버를 열어서 어깨에 슬라이드해서 밀어 넣으면서 이 위쪽에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은 백팩입니다. 이 백팩 아까 기수 부분 있죠? 가지고 와서 아까 처음에 분리 보여드렸던 대로 분리를 해줍니다. 근데 분리하는 과정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위에 있는 날개, 이거 굉장히 고정성이 없습니다. 이거 놀라울 정도로 고정성이 없더라고요. 접착을 추천드리고요. 뒤에 있었던 프레임을 접어서 백팩에다 이렇게 끼워주면은 백팩은 끝이에요. 자, 그리고 남는 거는 하나죠. 이제 앞부분, 몸통 부분 남았습니다. 일단은 스커트들을 끼워줄 거예요. 사이드 스커트를 먼저 끼워줄 건데 아래를 약간 걸듯이 위에를 마지막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이쪽도 생각보다는 고정성이 좋진 않아요. 사이드 스커트처럼요. 아니지, 사이드 스커트보다는 고정성이 좋아요. 사이드 스커트보다는 좋지만 얘도 뭐 그렇게 막 대단히 썩 그렇진 않아요. 자, 이 다음 고관부 끼워주고 그냥 사자 갈기 그냥 씌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쉽죠? 마지막으로 머리 빠밤 초거대 합체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아, 또 뽕차네. 아, 어마어마하네. 야, 멋나네. 분명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합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기는 합니다. 폼업까지 생각하면은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상당히 많이 가요. 근데 완성하고 나면 꽤나 멋지다는 거. 특히나 이 엑스카이저의 매력 중 하나가 저는 이 실루엣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날개가 킹 때는 날개가 위로 솟아 있었잖아요. 이 날개를 밑으로 내려주고 어깨 라인이랑 합하면 X가 돼요. 이야, 이 실루엣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엑스카이저가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멋지네요. 박력도 있고요. 키도 확실히 커졌다. 분명히 이제 용자 시리즈 합체의 가장 큰 특징, 신발 신었는데 사이즈 엄청 커짐. 그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박력 있습니다. 사이즈는 대강 어느 정도냐? HG 건프라를 가지고 오면은 HG 건프라의 약 2배 가까이 되는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의외로 커요. 머리까지만 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는 또 아니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냥 몸통 하나 정도 더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깨 끝 라인까지 하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일단 아까도 잠깐 봤지만 잘생겼어요. 예, 무엇보다 카리스마 있게 잘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한 카리스마를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사자머리 굉장히 귀엽죠. 이제 투구를 하나 더 쓴 것 같은 느낌의 갈기도 화려하게 디자인 잘 되어 있고요. 이 갈기 같은 경우는 액션 포즈 취할 때 좀 편하라고 이렇게 가동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팔을 좀 앞으로 빼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커졌죠. 팔 손목도 상당히 큰 파츠가 끼워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커졌고요. 어깨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어깨가 심지어 이 안에 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에 더 달린 거잖아요. 굉장한 사이즈 차이를 보여줍니다. 괜히 초거대 합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스커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도 그렇고요. 프론트도 그렇고 생각보다 잘 빠집니다. 저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안 만지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스커트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쪽 실루엣 변화가 굉장히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기존의 다리는 딱 여기까지 발목 치면 딱 요 정도까지 오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아래쪽으로 파츠가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당히 일단 다리 쪽 실루엣이 좀 마음에 드는 게 이 뒤쪽 종아리 라인이 하나로 이어져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실루엣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는 백팩으로 보니까 X가 훨씬 잘 보이네. 야, 멋있지 않습니까? 역시 엑스카이저의 매력은 실루엣에 있다. 이 매력. 자, 그럼 신나게 만들기는 했는데 남는 파츠들 어떻게 쓰나요? 어디다 쓰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합쳐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합치면은 드래곤 제트의 잔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드래곤 제트에서 처음 봤었던, 우리가 가장 처음 배웠던 드래곤 제트에서 그레이트용으로 파츠만 다 떼고 남은 앙상한 뼈대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음은 가동을 체크를 해볼까 했는데 무릎이라든가 고관절은 솔직히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만 이제 어깨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깨는 살짝 갈기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봐야 되거든요. 일단 체크해둬야 될 거는 백팩과 흉부에 프레임이 하나씩 더 들어가서 앞뒤로 좀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합체하면서 어깨가 앞뒤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공간 마련을 위한 거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 딱 공간에 딱 맞잖아요. 그러면은 어깨가 이렇게 위아래로 가동하는 거는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 팔이 옆으로 드는 거 의외로 이게 바깥쪽 포신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었던 기믹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들어주는 것까지 또 배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신 가동하는 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용자건법을 위한 어깨는 어떻게 가동을 할지. 일단 갈기가 이렇게 가동을 하는 거는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이 공간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은 어깨는 어디까지 또 빠져서 어디까지 움직여 줄지 좀 가동을 시켜보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네요. 갈기가 앞에 있었던 게 이게 가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네. 가동한 만큼 어깨가 그대로 앞으로 빠져주네요. 가동한 만큼. 그거 말고는 더 아예 어깨 관절 자체를 아예 바깥쪽으로 빼서 가동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사자갈기를 좀 안으로 넣어서 가동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파츠가 좀 간섭이 좀 심해지네요. 이러니까. 자, 일단 중요 포인트는 대략적으로 살펴보긴 했는데 과연 이 상태로 무릎 꿇기가 되긴 할까요? 솔직히 허벅지 길이 차이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무릎 꿇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게 여러분 아까 하체는 관절의 간섭이 크지 않으니까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기는 해요. 무릎 가동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고관절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네. 다리 옆으로 드는 것도 괜찮거든요. 사이드 스쿼트가 좀 잘 빠진다 뿐이지 다리를 결과적으로 딱 옆으로 드는 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무거우니까 좀 처져요. 근데 앞으로 드는 게 아예 바뀌었네요. 원래 이 고관부가 없으면 스쿼트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쵸? 크게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 고관부 파츠가 생기면서 고관부 좌우로 파츠가 침범을 해서 스커트가 프론트 스커트가 더 안 올라가요. 걸립니다. 안 올라가요. 충격.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드는 게 제약이 생겼다. 이건 충격인데요. 이러면 아예 무릎 꿇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아예 시도도 해보기가 힘든데요.
아 근데 애초에 불가능하겠다. 비율이 어떻게 돼 먹은 비율이야 이거. 와 무릎 아래 엄청 길다. 이것만 해도 HG 나오겠는데. 그리고 카이저 소드를 소환하는 모습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킹엑스 카이저의 카이저 소드와 이제 드래곤 아체리를 가지고 와서 둘을 약간 합체하는 느낌이죠. 둘이 합쳐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소환되는 게 바로 그레이트 엑스 카이저의 필살 무장 그레이트 카이저 소드. 지금 요거는 이제 용자건법용 원근감 파츠입니다. 지금 산무 두께라든가 이게 다르죠. 많이 다르죠. 요거 참고로 스탠드 없인 절대 세울 수 없으니까 요거 끝부분에 반드시 요거 달아줘야 됩니다. 요거 들어있는 보조 스탠드라든가. 근데 요렇게 되면 말이죠, 반드시 엑스카이저 앞에 이 스탠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시 공간이라든가 이거 솔직히 이거 공간 파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솔직히 맛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리고 용자건법용 파츠 같은 경우는 솔직히 포즈도 한정적이고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 그레이트 카이저 소드를 사용하면은 편하게 좀 전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를 끝내기 전에 페이스가드가 깨진 얼굴 파츠 한번 써봐야죠. 교체를 해주고 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뿔을 빼면은 앞면을 떼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뿔을 빼면은 앞면이 빠집니다. 요거로 요렇게 교체를 하면 돼요. 자, 그레이트 엑스 카이저 교체를 해줘봤습니다. 확 하고 순해졌는데요? 확 하고 순해졌는데 요거? 어이구야. 이 상태 그대로 킹엑스 카이저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살짝 갈기만 떼어냈어요. 원래는 이렇게 턱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 이번에도 굉장히 순해졌네요. 이게 마스크가 깨지니까 순해. 갑자기 순둥이로 변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한정판 SMP 얼터너티브 데스티니 용자 엑스카이저 드래곤 제트 앤드 초거대 합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멋집니다. 킹 엑스카이저 때도 느꼈지만 진짜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멋집니다. 진짜 대단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파츠의 결합력 합체했을 때 결합력이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다리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이제 스커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스커트는 따지고 보면은 이제 합체 후에는 굳이 건드리기 싫은 수준. 생각보다 스커트 쪽은 잘 빠집니다. 물론 가만히 있을 땐 아무런 문제 없어요. 가만히 있을 땐 아무런 문제 없는데 이제 만지고 거기에 힘이 가해졌을 때 그거고, 어깨도 이제 역시나 힘이 가해지고 나면 이렇게 좀 이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어깨가 가동되는 부위의 강도에 비해서 결합되어 있는 결합부의 그 힘이 좀 약한 편이다. 그래서 팔을 움직이려고 어깨를 만지면은 이게 어깨 결합이 풀리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불만 없고요. 단지 좀 번거로운 건 있었죠. 중간에 이제 드래곤 제트에서 뭐 풀어가지고 이제 뭐 폼업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레이트 합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그냥 애니메이션처럼 쑥쑥쑥 뭐 씌워주고 끝이 아니에요. 막 분해해서 하나하나 끼워주고 막 그래야 되다 보니까 그러는 와중에 막 스커트 튕겨 나가고 그러면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도 분명히 멋지기는 합니다. 엑스카이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놓치기 아까운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애정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쉐이.